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마케팅 12주차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가치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이해를 했고 문제를 정의했고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적용 방법을 채택을 했고 알고리즘 선택을 했고 API 소싱을 한 것에 배웠고 데이터 확보, 품질 평가, 가치 경로 설계했고 기능적 가치 구체화했고 경험적 가치 구체화했고 이제 가치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대해서 수업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가치를 어떻게 하면 선순환할 것인가, 좋은 내용으로 순환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제품의 흥미로운 특징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고객이 겪는 경험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겪는 경험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은 고객이 겪는 경험이 데이터화돼서 다시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된다는 것이죠. 이 좋은 내용이 순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 그대로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제품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용자 경험에 혁신에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아주 경이로운 어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공지능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우수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어떤 아키텍처에 사용자의 경험이 고려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설계 방식 자체가 사용자 경험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 제품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데 그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느냐,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생겨나는 소비자의 모든 행동이 기록돼서 데이터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일종의 경험 데이터가 되는데요. 이 경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 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이 돼서 알고리즘 학습의 원료가 됩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배웠을 때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고 최초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씨앗과 같고 데이터는 비료와 같아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더 성장되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데이터는 결국은 알고리즘 학습시키는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것을 잘 인지함으로써 맞춤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혁신은 사용자의 경험을 학습을 해서 사용자의 특별한 경험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 경험 속에서 다시 학습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사용자가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알고리즘에 학습이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는 속에서 다시 또 학습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혁신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학습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은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키죠. 그렇게 학습을 시켜놓음으로써 또 다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을 알고리즘이 학습하면서 다시 새로운 특별한 경험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게 학습이 돼서 더 좋은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서 학습의 선순환 체제, 좋은 순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선순환 체계의 요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의 AI 혁신의 학습 루프인데요. 학습을 통한 제품의 기능이 향상이 되고 향상된 기능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용자의 경험으로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갑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죠.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리즘에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그래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 더 많은 경험을 또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된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학습된 놈이 또 교육시키고 학습된 놈이 더 좋은 경험을 낳게 하고 학습된 놈이 더 좋은 경험을 낳게 함으로써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인공지능 혁신의 학습 루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무슨 오케스트레이션과 같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악기가 하나의 테마를 공유해서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에서 만드는 것처럼 모든 요소가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하나의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선순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루프를 이렇게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 내용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이라든가 제휴 파트너 등의 혁신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사용자 경험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연결되고 통합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성능이라든가 어떤 제휴 파트너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 번에 어우러져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루어서 사용자의 경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마침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가 하나의 테마를 공유하면서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이걸 여기서 지금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인공지능에서도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꼭 알아봐야 되고, 또 그런 특별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지 명확히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같은 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율주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자들 데이터가 그대로 바로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생성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경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명확히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좋은 데이터, 좋은 경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특별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 데이터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부터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 데이터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지 정확히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AI 기반 부상 예측 시스템 존 세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 전에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존 세븐의 특별한 사용자 경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내용을 여기에서 존 세븐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력 및 부상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의 경험 속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비디오를 병용한다. 그래서 실제 선수들의 경험 속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또 선수들의 의료 생체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체 활동 거리, 이동 속도, 가속, 감속, 역동성, 그리고 부상 예측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 뭐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마침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그 와이셔츠를 셔츠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온라인 판매 엘리먼트 퓨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면 사진하고 측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입체 형상을 예측을 해서 사용자의 몸과 거의 유사한 3D 모델의 사용자의 몸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도가 거의 98%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입어보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서 전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찍어 올려서 내 몸에 딱 맞는, 핏이 잘 맞는 셔츠를 디자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3D 모델, 나와 똑같은 3D 모델의 온라인 상에서 이 옷 저 옷을 입혀보면서 즐길 수 있고,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듯이 골고루 옷을 입어보면서 코디해보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AI 맞춤 서비스, 이 디자인 서비스가 최고의 경험적 가치를 구현해냄으로써 소비자는 만족을 이뤄낼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이 데이터화돼서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패션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용자가 마음에 들어했던 옷이라든가 싫어했던 옷,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험 데이터로 변환돼서 알고리즘에 입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했다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오랫동안 탐색했다면 마음에 드는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호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데이터를 여기에서 또 다시 추출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사용자 경험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데이터 확보다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데이터 확보는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좋은 데이터, 경험에서 나오는 사용자가 사용해보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는 아주 좋은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리즘에 학습시킴으로써 계속해서 특별한 경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인공지능 기능은 계속해서 향상되어 가고 발전돼 간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멘트 PO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찍으면 몸 사이즈가 아주 유사한 98%에 가까운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 옷을 입혀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옷이 잘 맞지 않는 옷이 오거나 어울리지 않는 옷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챗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챗봇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죠. 그래서 경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자 상호작용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어떤 것을 Q&A 내용에서 물었을 때 챗봇이 아주 중요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은 경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챗봇은 대응하는 능력이 학습이 돼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챗봇의 가치는 더더욱 늘어나고 커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선호 데이터가 없었을 경우 SNS라든가 업계 파트너로부터 유사 사용자 데이터를 받아서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는 결국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사진을 많이 올리는 플랫폼의 데이터는 뭐 타겟 고객 취향이라든가 트렌드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대규모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보한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제휴하면 사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패션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패션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실시간 검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뭘 원하고 있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자료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챗봇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챗봇이 상대방이 물어본 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답을 해주지 못했다면 이 내용은 선순환이 되지 않아서 별로 가치 없는 챗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외부 데이터를 아웃소싱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혁신의 가치 디자인 노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학습한 바 있죠. 여기에 대한 노트를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 항목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할지
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적 가치 항목에는 기술적이 아니라 기능적입니다. 기능적 가치 항목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서 창출되는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성, 효율성, 속도 등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명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능적 가치는 정확성, 효율성, 속도 뭐 이런 것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험적 가치 항목에는 사용자 경험 속에서 어떤 구체적 가치를 얻는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서적으로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가 있는데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가 최종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중복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위한 학습 루프를 어떻게 구축할지 설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노트를 작성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가치 디자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객의 경험 속에 일어나는 데이터가 다시 기술적 가치를 높이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험 속에 어떠한 데이터를 확보할지, 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리즘 학습에 적용할지를 명시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발전되는 선순환적인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학습시켜주고 더 좋은 경험, 특별한 경험을 소비자한테 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받으면서 사용자는 감동을 느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치 디자인 노트인데요. 여기에서 AI가 창출하는 가치를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인데요. 기술적 가치는 AI의 어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가치 디자인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기술적 이점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가치인데요. 이 AI 기술을 구현할 때 창출되는 기능은 무엇인가? 또 이 기능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가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도달되는 내용인데요. 사용자가 경험하면서 얻은 구체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 경험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를 여기에 구체시켜서 적어보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학습 루프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가치 창출의 순환이 좋은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루프를 갖춰야 되는데요. 여기서 학습 루프는 고객의 경험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고객이 경험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또 이걸 확보했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리즘에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고객의 경험에서 데이터를 확보한 것을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이렇게 학습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학습시킴으로써 어떤 기능을 향상시킬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혜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가치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기술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디자인하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켜보고 학습 루프까지, 선순환을 위한 학습 루프까지 만들어보는 가치 디자인 노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상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 디자인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엘리먼트 퓨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상 맞춤 가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사례로 쭉 들어봤습니다. 기술적 가치가 뭐고, 기능적 가치가 뭐고, 경험적 가치가 뭐고, 학습 루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내용은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복되고 반복되게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학습 루프를 만드는 것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검색 및 실제 구매한 의상 피팅에 소요된 시간, 그리고 반환하는 의상 등의 사용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입력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내는 이런 학습 루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학습 루프까지 만드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주차 어떻게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 경험 속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켜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낸 또 그 경험 속에서 다시 학습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켜서 학습 루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특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창출시킴으로써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